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되었던 모의평가 23, 2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뭘 찾아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문제 두 개를 합쳐놨어요, 제가. 네, 23번은 옳은 것을 찾아라. 지분형 이해 추론 문제. 네, 어디에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지 그 정보의 근거를 빠르게 찾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문형 이해 추론 문제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3일 운동 물음표를 옳게 변환해라. 그러니까 바닥글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직접 적용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지문형 적용 문제입니다. 결국 근데 두 문제를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바닥글을 잘 정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문단별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김우전 선생님의 역사적 사실, 김우전 선생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뭐였죠? 드디어 WK 암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대략적으로 언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암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암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나와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렵사리 뭐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암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단별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될 건 뭐냐? 암호 방식이에요. WK 암호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철자를 한글 철자를 가지고 암호화시키는 건데 우리 한글은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있고 요거 각각에 해당하는 암호 방식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알면 되고, 또 24번을 풀 때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글 외에 숫자, 기호에 대한 기호는 어떻게 암호화 시키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걸 조금 더 추가해서 적용을 하면 돼요. 23번은 정호 판단이고 24번은 변환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우리가 절약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보면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한 문항짜리 지문형 문항이랑 거의 길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정리하는 데 속도가 훨씬 적어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잘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살펴볼까요? 주의해야 될 것들. 23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억은 뭐예요? 일본군에 징병되었을 때 요것을 다시 한번 연월일로 치환할 수 있는지 변환할 수 있는지, 연월일로 변환하면 이게 일본군 징병되었을 때는 1944년 1월이고요. 그리고 암호를 만드는 건 이 문단 나오죠. 암호를 만들 때는 이 시기에 선생은 한글 암호, 이 시기가 또 앞으로 가봐야 되죠. 연결이에요. 45년 3월이죠. 45년 3월. 그러니까 두 시기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암호 체계에서 한글 단어를 변환한 암호문의 자릿수는 4의 배수이다. 한글을 암호로 변환을 시키면 자음, 모음 플러스 받침까지 되더니 자음, 모음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자음은 두 자리, 모음도 두 자리, 받침은 자음을 활용하는데 앞에다 영영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네 자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4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철자 하나는 네 자리든지 8자리예요. 이것들이 모인 단어는 당연히 여기서 곱하기가 되니까 어쨌건 4의 배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암호 체계에서 갑자기 뒤에 꽁꽁이, 마지막에 꽁꽁이 붙어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봐도 영영이 가장 뒤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디귿은. 리을 같은 경우에는 괴를 변환을 시키는 건데, 아까 참고표 밑에 보면 자음의 순서와 모음의 순서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살펴봐라 이런 의미죠. 참고표를 봤더니 외가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외에는 모음 몇 자리죠?
두 자리. 그러니까 여기처럼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올 필요가 없이 네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리로. 근데 지금 네 자리가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궤가 1148에 해당한다.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감으로든지 아니면 근거를 갖고든지 알 수 있냐를 물는 거예요. 변화는 같은 거 24번 같은 경우에는 1하고 9의 숫자하고 기호를 더 넣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봐라 이런 거죠. 실수하지 말고 적용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아까 보시다시피 물음표가 끝에 판단하기 좋으니까 물음표를 봐서 빨리 지워요. 물음표를 봐서 풀어봤더니 지워지는 것들이 물음표가 6600이잖아요. 6600 끝에 마지막 네 자리가 6600이 아닌 걸 지웠더니 3번이랑 5번이 지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죠. 3은 또 뭐예요? 3. 53에다가 숫자 00을 넣으라고 그랬죠? 5300이 다 맞는지 봤더니 4번이 또 지워지죠. 4번 5370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실전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자릿수를 끊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중간에 뭐에 해당 거예요? 동에서 디귿 5, 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달랐어요. 이건 또 어떻게 확인한다? 참고표를 봐야 돼요. 참고표에서 이럴 때는 단순 무식한 게 좋아요. 아가 30이에요. 그럼 30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손으로 찍으면서 30, 31, 32, 33, 34. 34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막 눈으로 막 하려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35로 셀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러니까 손으로 꼭 찍어서 세세요. 이렇게 하면 그 둘의 차이가 있죠. 매력적인 오답이 왜 35다? 이런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음은 1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하는데 모음은 3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차이를 헷갈리지 않았는지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로 푸시면 돼요. 네, 체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문형 어떤 거다? 뭔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닥글을 통해서 줘요. 거의 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텍스트로 줘요. 그거를 가지고 선지 또는 보기에 정오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오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에다 적용해가지고 뭐 값을 빼는 건데 뭐가 중요하다? 근거는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문을 정리할 때 막 일일이 손으로 다 글자를 적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한 거를 남겨놨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면서 정보를 정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에 예민하니까 숫자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숫자가 분명히 나올 거야 생각하고 숫자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하고 근데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 네모 표시 세모 표시 문제 풀면서 이제 실전을 풀 때 항상 이게 딱 규칙을 딱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확실히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따르게 표시를 했어요. 시기에 대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해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동그라미 중요한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든지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정보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남이 아니라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표시하면 돼요. 알아볼 수 있게 표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가 중요한데 정리는 뭐다?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보기나 선지의 정오로 판단하는데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이거는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표시한 걸 툭툭 따라가다 보면 어디 있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지문형 문제가 본인 리뷰를 하니까 여기에 정보가 익숙해진 거지만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낯선 거죠. 아주 운이 좋아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것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이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정리하면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빨리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표시, 탐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표시가 좀 필요하다. 표시를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고요. 표시의 량, 표시의 방법, 기호를 쓰는 법, 이것들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잖아요.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표시를 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쉽게 탐색하고 알아볼 수 있게,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약에 시기가 나왔다. 시기가 나왔으면 1944년 1월과 1944년 5월 말과 1945년 3월이 서로 구분이 될 수 있게 표시를 해놓는다. 이 정도.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목적이 뭐다?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암호 방식의 이해 및 적용이다.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낯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시를 보든 아니면 보기를 풀면서 한두 개 정도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추상적인 기준이 구체화가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남한테 할 수 없겠지만 내 스스로는 활용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어요. 판단의 근거가 확실히 단단해져요. 네모처럼 단단해져요. 그전에는 막 흐물흐물 막 이러잖아요. 추상적인 거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근데 뭔가 네모처럼 딱딱하게 뭔가가 굳어져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 구체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기준이 추가되는 게 있다. 참고표하고 23번 조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앞에 게 안 지워졌네요. 다른 걸 써놨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지문도 작고 두 문제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진 않아요.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니까 풀어낼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